한 가지 경제 이론이 있는데 그게 세이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경제 이론. 자, 그 이론에 따르면 만들어진 건 전부 팔릴 거라는 거야. 만들어 놓고 안 팔리는 건 없을 거라는 거지. 생산이 된 건 항상 팔리고 팔리니까 거기로부터 돈이 나올 거고 거기로부터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이용해서 또 만들 거라고 다른 물건. 그러면 다른 물건은 또다시 팔리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또 물건을 팔고 이게 바로 세이의 경제 법칙이야. 사용하다 유스를 가지고 무슨 태를 만들어놨니? 수동태를 만들어 두고 to 다음에 원형이냐 to 다음에 ing냐. 이용이 되려면 원형, 익숙이 되려면 ing. 그런데 주어가 뭘까? 돈이잖니. 돈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거야? 익숙한 거야? 이용되는 거잖아. to 플러스 원형. 그러니까 세이의 경제학적 법칙에는 이런 상황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 어떤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냐면 하나의 회사가 팔 수가 없는 상황, 물건을. 회사가 물건을 팔 수가 없어서 노동자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 공장의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존재할 수가 없나? 물건을 만들면 항상 물건은 팔리게 돼 있다는 게 세이의 기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주어지? 발견하다 뭐뭐를 자연스러운 타동사. 그러면 접속사 that 이하를 통째로 find의 목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동목이 다 잡혔지? 주어가 존재하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안 되고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존재하면 동사의 목적격 안 돼. 주격도 안 되고 동사의 목적격도 안 되면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가거나 여러분들 알아? 아니면 전치사와 결합된 관계대명사 위치는 항상 뭘로 바꿀 수가 있나?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땐 인 위치라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제 시험에 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당황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경기 후퇴라는 것, 언이 붙었지? 그러면 이건 실업, 고용의 반대이기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것, 그거 불가능해, 세이의 법칙에서는. 세이의 법칙에서는 경기 후퇴나 실업이라고 하는 게 왜 불가능하니? 좀 전에 그랬잖아. 회사가 물건을 물건을 만들면 항상 팔린다고.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이 안 팔려서 고도 노동자를 해고하고 문 닫는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경기 후퇴는 불가능하고 실업도 불가능한 거지. 아, 앞에 나왔던 게 원인이고 그 다음 문장이 결과구나. 그럼 여기서는 인과 관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는 therefore가 정답이지. 세이의 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망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테니까.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데 소비라고 하는 것을 마치처럼 상상하는 거야. 욕조 안에 있는 물처럼. 아까 말했던 세이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적용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라는 이유, 자신의 모든 소득을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에서만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돈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해픈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아, 을을이 못 들어가는 자동사구나. 자동사를 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처리할 수 없으니까 능동태로 가야 되고, if라고 하는 건 엄연히 접속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온 상태지. 접속사 없이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ing를 가지고 분사구문 만들어줘야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물건 사는데 쓴다면 그때는 세이의 법칙이 통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항상 저축을 하게 돼 있다고. 이 경우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고,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세이의 법칙으로부터 볼 때는 경제로부터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리키지가 되는 거야. 누수. 물이 샌다라는 얘기지. 물이 새는 것처럼 소비가 새어 나가는 거야.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상상을 하게 될 텐데, 소비에 해당하는 물의 높이가 좀 전에 누수, 새어나간다고 그랬지? 저축을 하게 되면 소비가 경제로부터 새어나간다는 얘기고, 소비가 경제로부터 새어나간다면 소비에 해당하는 물 높이는 새어나가니까 욕조 안의 물 높이는 올라가겠나 떨어지겠나?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소비가 더 적어지게 되는 거야, 경제에서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회사가 생산을 더 많이 하겠나 더 적게 할 수밖에 없나.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결국 물건이 잘 팔리다가도 안 팔리는 거고,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회사는 생산의 양을 줄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회사는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게 그전보다는 더 적게 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생산을 더 적게 한다면 그만큼 노동자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겠니, 적게 필요하겠니?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자의 일부를 새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세이의 경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야 돼? 비논리적으로 봐야 돼? 지극히 비논리적인 걸로 봐야 돼. 왜 비논리적인 걸로 봐야 되나? 세이는 오로지 소비에만 집중했지. 사실은 소비 말고 변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저축.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경제적 변수를 자신의 이론에 포함시켰니, 빼버렸니? 빼버렸지. 포함이 아니라 배제. 그러니까 세이의 경제법칙은 비논리적 경제법칙이 되지. 장밋빛 환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야. 대체로 이 질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세이는 소비라고 하는 걸 어디에 빗대어 얘기를 했냐면 욕조 속의 물이라고 빗대어 얘기를 했어. 실제 경제에서는 소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동시에 저축도 하지. 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고,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소비가 빠져나가니까. 소비가 빠져나가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소비에 빗대어서 설명한 욕조의 물 높이는 당연히 누수 현상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해되었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